네, 이번에는 구조체와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포인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51강까지인가 해서 포인터 퀴즈까지 나왔죠. 거기까지 보신 분들은 일단 포인터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조체에서 포인터를 이용한 구조체에서 각각의 요소를 이용할 때 쓰는 그 화살표 모양의 연산 기호가 있어요. 그것만 알면 끝입니다. 그 다음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될 게 없고요. 그래서 스트럭트 플레이어 1을 만들고 출력을 하는 이때까지 해온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이어서 하는데 이 P1에 대한 포인터 예전에 보면은 포인터를 어떻게 제가 했었냐, int a라는 포인터를 만들고 int a에 대해서 a의 주소를 담는 게 포인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용하는, 자꾸 D키가 눌리네. 이것을 이용하는 그런 것을 해봤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이런 방식이랑 똑같이 구조체에서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럭트 구조체 플레이어, 이게 타입 이름이죠. 그쵸? 이거 타입 이름 다음에 이 별 표시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은 얘가 포인터가 되는 거죠. 이 별 표시는 이게 포인터 타입이다 라는 거고, 간접 적은 연산자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타입 이름 뒤에 별이 나오면 이거는 포인터형이다. 포인터형은 주소를 담는 타입이고, 주소를 담는 타입이고, 참조하는 어떤 타입을 참조하냐가 이 앞에 있는 타입이죠. 그래서 이 스트럭트 플레이어라는 타입에 대한 주소를 담는 포인터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포인트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p1의 주소를 넣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얻는 연산자, 펭귄 모양 %, 연산자죠. 어드레스 오브 연산자, 어드레스 오브라고 영어권에서는 어드레스 오브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인트형 변수의 주소를 얻을 때처럼 이렇게 하면 주소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구조체 주소는 어떻게 얻어지냐? 구조체 보면은 안에 이렇게 변수들이 많이 있죠. 틀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제가 발로 그린 그림 보면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메모리 공간 안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들어있을 거고, 그 차지하는 공간 중에 주소값이 가장 낮은, 그쵸? 가장 낮은 뭔가 값이 있을 텐데, 그 주소를 얻어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조체의 주소는 그렇게 얻어지고, 그것이 또 포인터에 들어가는 거죠. 저 스크롤이 이상하다. 자, 화면 좀 넓히고.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소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테스트 삼아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범한 주소죠. 평범한 주소인데 앞에 스트럭트 플레이어가 붙었으므로 이 포인터 변수는 스트럭트 플레이어 구조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1에서 P1의 안에 있는 네임을 출력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점으로 접근했었죠. 그래서 플레이어 P1 안에 있는 네임이라는 녀석, 그래서 네임 컨스트 캐릭터형 포인터에서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싶을 때, 네임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싶을 때 P1 안에 점을 붙여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렇게 썼죠. 그래서 맨 위에 이름인 락픽이 출력됐죠. 그럼 포인터를 이용해서 각각 안에 있는 요소를 접근할 땐 어떻게 하냐? 그것은 이 화살표처럼 생긴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P1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의 화살표 하면은 포인트 주소는 P1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P1의 안에 있는 네임을 가져와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또 저는 그림으로 설명을 자주 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원래 P1이라는 변수 안에 네임이 들어있고, 다른 것들도 레벨 있고 HP 있고 뭐 구조체 뭐 또 들어있고 이러죠. 그리고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고요. 포인터 변수는 P1에 주소를 담고 있죠. 그쵸?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주소를 담았죠, 저희가. 네, 그리고 소스 코드에서 P1.name 이렇게 하면은
P1 안에 있는 이 네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럼 포인터를 이용해서 P1의 네임을 가져오고 싶으면 화살표 기호를 화살표 정확히는 대시랑 꺽쇠가로죠. 대시랑 꺽쇠가로의 조합, 이것이 하나가 연산자인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에서 요소 참조하는 변수, 구조체 변수의 요소를 참조하는 그러한 연산이죠. 이렇게 하면은 포인터 안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서 그 P1 해당하는 구조체를 찾아가죠. 해당하는 구조체를 찾아간 후에 그 구조체 안에서 네임을 찾아서 가져온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 사실 이건 다른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인트형 할 때도 설명드린 건데, 자, 이렇게 쓰고 나서 간접 접근 연산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A 변수랑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고 했죠. C 언어에서 그거랑 똑같이 포인트 이렇게 해서 간접 접근 연산하면은 포인트 안에 P1의 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간접 접근을 하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P1을 쓰는 거랑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P1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에 있는 네임을 불러오면은 여기다 점 네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일단 간접 접근 연산을 써야 되고 그걸 또 고려해서 점을 찍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복잡해서 그 화살표 모양 그 기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렇게 잘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나? 위키백과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자주 쓰는 C 언어 연산자 위키백과 페이지죠. 여기 보면은 그 연산자 다시 보는 연산자에서 포인터 A에 할당된 객체 B의 멤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자 어디 있냐? 우선순위 표에선 네 여기 있네요. 우선순위 표에선 여기 있죠. 보면은 네 이 포인터를 통해 요소 선택하는 녀석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뭐보다? 우회, 역참조, 간접 접근 연산자 이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소괄호를 쳐준 거죠. 소괄호를 안 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포인트라는 변수를 포인터로서가 아니고 구조체로서 해가지고 구조체인 것처럼 인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네임을 가져온 후에 이 네임을 포인터를 연산하는 건데 이런 게 될 리가 없죠. 그쵸?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포인트는 구조체가 아니고 포인터라서 그쵸? 포인트의 이 변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포인트를 참조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네임을 가져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린 그림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린 그림 포인트가 가리키는 P1에 가서 그 안에 있는 네임을 참조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거고 이것의 축약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 연산자 이름을 고상하게 부르려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었죠? 포인터 A에 할당된 객체의 멤버 B를 구하는 연산자. 그렇구나. 아니면은 포인터를 통해 요소 선택. 네, 포인터를 통해 요소 선택하는 거라고 이렇게 멋지게 이름을 위키백과에서 소개하고 있네요. 이 연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동적 할당을 통해서 하는 거. 동적 할당을 통해서 포인터의 공간을 할당하는 거 그거는 2차원 배열에 동적 할당하는 것을 이미 했었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셨다면은 이거는 그거의 응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일단 만든 후에 그곳을 스트럭트의 플레이어로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쓰면 되는 거죠. 이 포인터를 또 이용하면은 이건 플레이어2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요? 에몰록을 쓰기 전에 에몰록은 std lib 안에 있는 그런 표준 함수니까 include 일단 해주고 에몰록 메모리 얼록이죠. 에몰록을 쓰고 에몰록의 인자로서는 바이트 수를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할당할
바이트. 그리고 그건 사이즈 오브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오브를 구할 수 있어요. 구조체의 크기도 사이즈 오브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이름을 적어준데 당연히 타입은 스트럭트랑 플레이어가 두 개 합쳐진 게 이제 타입 이름이죠. 이렇게 해주면은 스트럭트 플레이어의 타입이 몇 바이트로 되어 있는지 그 바이트 수를 여기다 넣어주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쓰면 이제 스트럭트 플레이어에 필요한 만큼 에몰로기 구해가지고 그것에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간의 처음 주소를 P2에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포인터는 스트럭트 플레이어의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만든 공간은 사실 스트럭트 플레이어랑은 상관없지만은 그 공간을 스트럭트 플레이어처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네, 에몰로그로 사이즈를 받아가지고 공간을 만들고 그것이 포인터 변수에 들어가죠. 그 주소, 맨 처음 주소가 포인터 변수에 들어가고 P2, 지금 P2로 만들었나? 그죠? P2로 들어가죠. P2 포인터에 넣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 예를 들면은 사용을 할 때라는 것은 P2의 안에다가 네임에는 플레이어 EP라는 이름을 넣고 여기 안에 레벨은 1로 주고 P2 포인터를 이용한 요소 선택을 이용해서 레벨 다음에 뭐가 있었죠? HP가 있었죠. HP는 10.0으로 주고 1.0으로 줄까요? 1.0으로 주고 그 다음에 위치 포지션 P2의 포지션에 X랑 Y를 줄 수가 있죠? 여기서 또 이제 포인터를 사용할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P2는 포인터라서 화살표를 썼지만은 이미 찾아간 이후 포지션은 포인터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 포지션이라는 변수는 포인터형이 아니죠. 그래서 포인터형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왜 포지션은 포인터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점을 붙여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x에는 0을 넣고 P2의 포지션에 y는 0을 넣고 그쵸? 그래서 일단 P2의 포지션 이렇게까지 가면은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포인터 타입이 아니고 그냥 구조체 변수죠. 그래서 구조체 그냥 변수, 포인터가 아닌 그냥 변수는 이 점, 참조를 통한 요소 선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기호를 이용해서 각각 포지션 안에 있는 x랑 y에 접근을 한 후에 거기다 0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x랑 y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포지션 변수죠. 구조체. 그래서 x와 y가 있어요. 구조체라서 여기 안에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포인트로 포지션까지 찾아가는 것은 포인터를 통한 요소 선택. 이거는 포인터 주소 안에 있는 녀석을 찾아가고 거기 안에 있는 포지션을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 안에는 x랑 y가 있으니까 여기선 점하고 x 이렇게 하면 x에 접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p1. 포지션. x 이렇게 쓰는 것처럼요. 그래서 p1 이미 들어간 거죠. 이미 들어간 거 안에 포지션 안에 x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죠. 이 화살표는 생략형이라고 했어요. 생략형. 어떤 거의 생략형이냐면은 먼저 포인터 간접 접근을 한 후에 점으로 이제 요소 선택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P1이랑 같죠? 그쵸?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도 당연히 똑같죠? 그럼 완벽하게 동일한 문장이 되는 거죠. 두 문장이. 네. 그래서 여기는 점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에몰로그를 했으면은 제가 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용을 한 후에 플레이어 p2 사용을 한 후에 항상 프리를 해줍시다. 프리도 포인터 안에 들어있는 주소값을 주면 되죠. p2 그리고 p2 안에다가 널 값을 넣어서 다시 프리가 되더라도 아무 작동을 안 하게. 그쵸? 프리에는 널 값을 넣어주면은 실제로는 해제하는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중으로 프리된 것이 또 프리되는 이중으로 프리되는 더블 프리 버그가 일어날 일이 없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걸 항상 추천드리고 이렇게 해서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왕 포인터를 했으니까 또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에다가 이제 구조체에 포인터를 넘기고 또 포인터 타입으로 리턴하고 그것도 해봐야지 포인터로 구조체를 하는 것을 좀 완벽하게 아니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했지만은 또 이 초기화를 해주는 함수를 따로 만들 겁니다. 한번 따로 만들어 볼까요? 초기화를 따로 해주는 함수. 그래서 이거는 인자는 똑같고 리턴 타입만 포인터인 걸로 플레이어 포인터 타입을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make 플레이어 이거는 에몰록을 이용해서 뒤에 거는 이거는 똑같게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이 함수를 만들 건데 이 함수 안에서는 에몰록을 이용해서 할당을 받을 거예요. 할당 받는 거. 그래서 할당은 에몰록으로 받죠. 그리고 그래서 할당 받는 부분을 해줍니다. 스트럭트 플레이어 오타 하나네. 스트럭트 플레이어 B 대문자로 해야 되는 거죠. 대소문자 가리니까 C 언어는 오타 나면은 컴파일 시 에러가 나죠. 그래서 뭐 리절트 리턴할 것은 주로 리설트를 해주고 에멀록을 이용해서 사이즈 오브 스트럭트 플레이어 타입에다가 필요한 것을 해놓고 초기화를 해주는 건 똑같이 쓸 겁니다. 똑같이 쓸 거예요. 여기서 썼던 이것을 스크롤 좀 잡이 좀 됐다. 똑같이 쓸 거라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저는 귀찮아서 하는데 여러분들 귀찮아 하면은 이게 버그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똑같이 완전히 하려면 자꾸 스크롤이 위로 하늘로 승천을 해가지고 힘드네요. 이름도 P로 맞춰주지 뭐.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포인터를 통한 요소 선택을 한다는 것 뿐이죠. 버전이 차이를 말한다면. 그리고 P를 리턴합니다. P는 주소죠. 그쵸? 할당 받은 주소죠. 주소를 리턴을 하고 있고 그럼 에몰록을 이용해서 할 때도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고 make 플레이어 에몰록 버전으로 그래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EP 주고 뭐 0 주고 이것도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 없고 0을 준다고 해도 테스트문에 의해서 1.0 이하는 1.0으로 이렇게 주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 초기화 부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함수 내부에서 해주니까. 그래서 포인터를 리턴한 거랑 똑같게 작동을 합니다. 포인터를 리턴한 거는 주소값을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인트형 예를 들어서 뭐 2 곱하기 3을 리턴한다고 했을 때 6이란 값을 리턴하듯이 숫자를 리턴하듯이 주소값을 리턴을 하는 거고 그 주소값은 스트럭트 플레이어 타입을 참조한다 라는 정보를 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주소를 이 p2라는 포인터 변수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몰록도 주소를 리턴하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보면 돼요. 주소를 리턴하고 해서 그 주소에 우리가 이렇게 넘겨준 정보를
이용해서 값을 넣어줬다는 거죠. 동적 할당을 한 후에. 네. 그리고 그걸 출력을 한 후에 동적 할당을 받은 거기 때문에 프리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 플레이어도 보면은 프린트 플레이어도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포인터를 받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 스트럭트 플레이어 변수를 받고 있죠. 변수를 받으려면 간접 접근을 해서 메모리 안에 있는 그 구조체 변수 내용을 넣어주면 되죠. 인자로 전달하는 것은 값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 안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그대로 넘겨주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값이 들어있는 것들, 이 값을, 이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에서, 그쵸? 포인터를 넘겨주면은 주소값이 넘어가요. 네, 주소값을 받지 않고 얘는 이 데이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을 한 후에 이 데이터를 넘겨준다. 라는 것이 바로 이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넘겨주니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포인터 타입으로 안 만들었구나. 포인터 하려면 항상 이거 붙여야 되죠. 그래서 오타가 있었습니다만, 이래서 오타를 다 빼고 하니까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잘 안 만들어졌어요. HP 부분이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여기가 제대로 또 안 놓고 있네요. P의 포인터를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HP에 넣어야 되는 거죠. HP에 HP를 넣는 건 아무 작동도 안 하죠. 그래서 원래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만들면은 이렇게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는 좀 안 하는 게 좋고 그럴 일이 발생을 하도록 안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죠? 네, 그래서 예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조체 포인터를 리턴하는 걸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구조체 포인터 방식을 입력을 받는 거, 인자로 매개 변수를 통해서 받는 거를 하고, 네, 그 다음에는 구조체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까지 하면은, 문법적으로 구조체 쪽은 다 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할 겁니다. 예제가 오타가 좀 있었는데, 다 수정하면 이렇게 되고요. 오타를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인자로 입력받는 버전으로. 이것은, 얘는, 포인터를 받는 게 아니고 구조체 변수 값을 받고 있는 거죠. 인트형으로 하면은 인트 a에 뭐 1이 들었으면 1을 복사하겠지만은 구조체는 여러 값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 값들을 다 복사해요. 다 복사해서 예를 들어서 다 복사하기 때문에 꽤나 용량이 크기 때문에 복사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포인터를 좀 많이 쓰기도 해요. C 언어에서. 네, C 언어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하는 거를 포인터 버전으로 만들 건데요. 포인터 버전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포인터로 이렇게 해줘야죠. C언에선 함수 이름이 중복되면은 에러가 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함수로 구조체 데이터를 전달하는 용도로만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컨스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 나는 이 포인터를 통해 들어가는 녀석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겠다. 라는 뜻으로 여기에 컨스트를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이 컨스트는 포인터가 참조하는 타입인 스트럭트 플레이어의 내용, 즉 네임이라든가 레벨, HP, 포지션 같은 것을 값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포인터 안의 내용 또한 바꾸지 않겠다. 즉 넘겨받은 포인터의 내용, 주소값을 바꾸지 않겠다. P 안에 있는 주소값. 그런 의미로 여기 컨스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상수화시킨다는 뜻이었죠. P는 이제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 이름이죠. 그래서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 그리고 컨스트 오른쪽에 있는 참조하는 타입인 스트럭트 플레이어. 그래서 스트럭트 플레이어 내용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포인터로 넘겨준 구조체 내용을 출력을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만들면 돼요, 사실.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이거를 P로 받아야지. 수정하기 귀찮으니까. 아, 포인트 플레이어인데, 플레이어. 이름이 잘못됐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는 좀 양해. 여기도 포인트 타입이 아니고 플레이어 타입. 이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좋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손수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귀찮다는 핑계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네. 그래서 프린트 플레이어에 음, 프린트 플레이어에 포인터 버전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만들다 만 거 없지? 이거 말고. 자, 내용은 이거랑 사실상 같고 이거를 포인터 버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참조를 통한 요소 접근 대신에 포인터를 통한 요소 접근인 이 화살표 모양 대시랑 왼쪽이 크다의 기호랑 똑같은 이 끝꺽쇠 오른쪽 끝꺽쇠 이거를 해주는 이 기호를 쓰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주소값만 전달이 되죠.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포인터는 이 경우는 구조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복사가 돼서 P 안에 복사가 돼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녀석들에 해당하는 몇 바이트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큰 데이터들이 다 복사가 돼서 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11 메인에서 이제 포인터 버전을 써봐라 라고고 P2에다가 포인터 버전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저 이제 제대로 됐죠? 제대로 되었는데, 네,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 더 설명할 것이 있는데, 왜 굳이 제가 컨스트를 붙이도록 만들었을까요? 컨스트를 붙이도록 만든 이유가, 인자로 주어준 포인터에 안에 내용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make player unlock 이걸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make default player unlock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구조체 포인터에 포인터를 주면은 그 포인터 안에 에몰로그로 할당받은 주소를 넘겨주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다이렉트 엑스 쪽 가면은 이런 게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함수가 포인터에 포인터를 입력받냐 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유로 많이들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럭트 플레이어에 뭐 p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인터에 포인터 타입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인터에 주소를 남겨주면은 그 포인터에다가 주소를 에몰로그로 자동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초기화도 해주는 그러한 코드를 그러한 함수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자로 넘어올 것은 struct player 포인터 타입의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타입의 포인터죠. 네. 그래서 플레이어 P에는 포인터의 주소가 넘겨왔고 포인터의 주소에다가 포인터를 붙이면 그 포인터 자체 저 넘겨준 포인터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에몰로그로 struct 플레이어의 사이즈 오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오브를 해줄 수가 있고 사이즈 오브를 해줬고 여기다가 초기화도 해주는 거죠. 처음에 네임을 뭐 널로 초기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디폴트로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레벨도 처음에는 1로 초기화를 해주고 HP도 1.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P 안에 포지션 해주고 하는데 여기서 P 타입이 보면은 알겠지만은 포인터의 포인터거든요. 그러면은 포인터의 포인터인데 이거는 그냥 포인터 할 때 쓰는 거죠. 그럼 포인터의 포인터는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요? 당연히 이게 이렇게
한번 간접 접근을 한 후에 간접 접근을 한 녀석이 포인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포인터를 통한 요소 선택을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에 간접 접근을 한 여기다가 주소를 넣었죠. 여기다가 주소를 넣었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인 이것을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고 포인터를 통한 간접 접근을 사용하라 하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X, 여기는 그냥 점을 쓰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조체 안에서 이 스트럭트 포인트 포지션은 그냥 구조체고 구조체의 변수고 포인터형이 아니기 때문에 점을 쓰는 거죠. 여기도 다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다이렉트X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포인터 타입의 매개 변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리턴 값은 없어요. 리턴 값이 없이 인자로 넘어와 주는 것의 내용을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인자로 넘어온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컨스트를 안 붙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인자로 넘어온 내용을 수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컨스트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매개 변수 리스트에 적을 때 이거 변경하지 않을 거면 확실하게 컨스트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 써도 되고 P3를 만들어서 얘는 디폴트로 초기화를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make default player molog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포인터의 주소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포인터의 주소가 넘겨지고 그림이 또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P3이라는 포인터 변수고 여긴 주소가 들어갔죠. 그쵸? 아이고. 주소가 들어가고 이거를 함수에다 넘겨줬습니다. 함수에다가 넘겨줬어요. 이거의 주소를 p3 주소를 넘겨줬죠. 그래서 주소를 넘겨준 거죠. 그쵸? 주소를 넘겨주고 여기서 뭘 했냐면은 p3에다가 간접 접근을 해서 거기다가 에몰로그를 했습니다. 에몰로그를 했으면은 에몰로그를 한 후에 만들어진 공간의 주소가 리턴이 되고 그것이 여기다가 할당이 되겠죠. 그쵸? 여기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P3에 간접 접근을 한 건 어떻게 되냐? P3는 지금 P3 넘겨받은 게 P3고 매개 변수로는 P를 썼었네. 그쵸? P를 썼죠. 여기서 여기 P를 썼죠. 그래서 P를 간접 접근한 거 P 안에는 P3의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P를 간접 접근하면은 이것은 즉 이 공간을 나타내는 거죠. 이 공간은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이 공간 안에다가 에몰로그를 할당받은 주소가 들어가고 그쵸? 주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P3에 간접 접근한 것 간접 접근하면은 이 주소가 되는 거죠. 그쵸? 이 주소에다가 주소를 따라가서 새로 만든 에몰로그로 만든 공간 안에 있는 네임에다가 문자열의 주소를 넣어준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뭐 이중 포인터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듯이 제대로 되는지 출력은 해봐야겠죠. 출력을 해보고 이것도 프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프리를 해줄 때 프리든 뭐든 할당 해제라는 뭐 시작했으면 끝내고 이런 구조를 할 때 어떤 구조가 좋냐면은 최근에 시작한 것을 더 빨리 끝내라 라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P3를 프리를 먼저 해주죠. P2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네, 이것도 규칙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버그가 줄어들어요. P2 하고 나서 P3 했으면은 최근에 P3를 새로 에몰로그를 할당했죠. 그럼 P3를 먼저 해제하고 그 다음에 P2를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F11 오타가 있네요. 오타가 꽤 있네. 이것도 함수 이름 좀 틀렸을 것 같아. make
탈리어로 썼네요. 플레이어인데. 그럼 여기도 틀렸을 것 같은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는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어, 너무 제가 열심히, 그리고 워닝이 뜨고 있는데 워닝이 왜 뜨는지 한번 볼까요? 음. 아, 음, 이 소문자를 썼구나. 대문자를 써야죠. 그래서 이렇게 오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워닝도 없어졌죠? 그래서 워닝도 다 없어질 때까지 소스를, 소스 코드를 잘 살펴보세요. 그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잘 됐네요. 여기 디폴트 됐고, HP도 1.000. 네, 다 잘 들어갔네요. 네, 그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구조체 안에, 구조체에 포인터를 넣는 거, 네,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을 해보는데, 네, 이거는 문법적으로만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뭘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시려면은 자료 구조 쪽을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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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네, 그래요. 그럼 어떤 식으로 쓸까? 아, 그리고 또 구조체 안에다가 사용 가능한 모든 타입에 대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모든 타입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심지어 자신의 타입, 스트럭트, 플레이어, 자신의 타입도 쓸 수 있고, 자신의 타입을 쓸 수가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음,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스트럭트 플레이어에 뭐 예를 들어 노예, 슬레이브, 그래서 노예 플레이어를 지정을 한다던가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들면은 음, 플레이어라는 이름의 구조체가 있죠. 아, 이렇게 하면은 무한 루프가 무한 지금 뭐냐? 엘리베이터의 거울처럼 서로 복사돼가지고 무한이 돼서 이건 안 되고 자신의 포인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이거 방금 제가 하려 했던 이게 실제로 구현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네임 있고 뭐 레벨 있고 HP 있고 뭐 포지션 있고 이게 또 플레이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또 확대를 하면 또 똑같은 게 또 있고 또 플레이어가 있고 똑같은 게 또 있고 플레이어가 있고 하면 이걸 다 저장한 메모리가 끝이 없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인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왜냐면 포인터는 항상 주소를 담는 용도로서 32비트라고 하면은 32비트 크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포인터는 스트럭트 플레이어, 스트럭트 플레이어의 변수의 주소를 담는 것이다. 라는 용도로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노예를 추가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슬레이브가 추가로 됐죠. 자, P3, 너는 P2의 노예다. 라고 지정을 하려면은 P2, 어떻게 할까요? P1이 노예가 되죠. P1이 P2의 노예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P2의 슬레이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슬레이브 노예. 그쵸? P2는 포인터니까 포인터 안에 가면은 슬레이브란 녀석이 있죠. 이 녀석이 포인터죠. 이 포인터 변수에다가 포인터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P1의 주소 이렇게 합니다. 이 슬레이브란 애는 스트럭트 플레이어 타입의 주소를 담는 녀석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럭트 플레이어 타입 변수에 주소를 넣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자 P2가 있고 P2는 뭐 포인터니까 포인터 따로 적어둘게요. P2 있고 여기다가 이제 P1이 있죠. P1이 있고 다른 거 뭐 다 있고 생략할게요. 그쵸? 알죠? 여러분도 이제 이쯤 되면은 알죠? 네임 있고 레벨 있고 HP 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슬레이브가 있습니다. 슬레이브는 포인터죠. 그쵸? 슬레이브 그리고 슬레이브 포인터가 있죠. 포인터가 있고 그리고 포인터는 널로 초기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생성하는 시기에서 모두 다 널로 초기화를 하도록 코드를 짜놓고 버그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슬레이브는 항상 뭐든지 초기화 다 널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P에 슬레이브는 널 포인터를 다 넣어주고 있죠. 어허허
또 make 함수가 또 하나 있을 텐데 위에 있네요. 이거는 포인터 아니니까 점으로 참조를 통한 요소 선택을 썼죠. 슬레이브에 너를 넣어주고,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메인에서 이런 식으로 주소를 넣어줬죠. 주소를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 P2는 네, 이거의 주소를 담고 있죠. 그쵸? 그리고 P1의 주소가 P2가 가리키는 구조체 변수의 슬레이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P2가 슬레이브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해볼까요? P2를 이용해서 지금 어떤 경로로 갈 거냐면 P2의 포인터를 가서 그 구조체 안에서 또 슬레이브를 가서 슬레이브에서 P1을 접근을 하고 그 안에서 뭐 이름, 네임을 본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포인터에서 객체로 뛰어넘을 때는 화살표를 쓰고 객체 안에서 요소를 이렇게 찾아갈 때는 점을 쓰고 객체 안에서 요소 이거 그쵸? 객체 스스로 안에서 예를 들어 P1에서 스스로 찾아가면 이거는 점을 쓰고 P2에서 객체의 포인터를 통해서 객체 요소를 찾아가는 건 이 화살표를 쓰고 화살표 이거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P2에서 슬레이브를 가리키죠. 그러면 화살표 한 개 예약해놨죠. 슬레이브에서 포인터죠. 포인터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가죠. 그럼 또 포인터가 있는 거죠. 그쵸? 또 포인터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 네임을 보니까 포인터 두 개를 쓰고 그래서 첫 번째는 P2의 포인터를 통해 객체를 가면 거기 슬레이브가 있죠. 그래서 슬레이브를 참조한다. 그리고 슬레이브가 포인터예요. 구조체의 포인터죠. 그래서 포인터를 찾아가서 P1에 있는 네임을 본다. 그래서 네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임. 그쵸? 그래서 P2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보는 거랑 슬레이브에서 P1의 이름을 보는 거랑 똑같이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요소를 선택하는 거죠. 저 P2 포인터를 이용해서 P2 객체의 이름을 보는 거. 이거는 P2하고 화살표 네임 이거죠. 그리고 슬레이브도 포인터예요. 그쵸? P2랑 똑같은 타입이죠. 그쵸? 똑같은 타입으로서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P1의 네임을 본다 하는 것도 슬레이브 화살표 네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슬레이브는 P2 안에 있기 때문에 슬레이브 하고 또 화살표 네임 하면 되는 겁니다. 슬레이브 이것이 P1의 주소가 되는 거죠. 그쵸? P1의 주소니까 포인터 타입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상의 포인터가 있어가지고 P1의 주소를 담는다고 하면은 P의 네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죠. 이거 P2 화살표 슬레이브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P2에 이름을 출력한다 라고 하려면은 P2의 슬레이브에 P2는 포인터니까 포인터를 통한 요소 선택을 이용해서 슬레이브로 가고 키보드 슬레이브도 또 포인터니까 이 요소를 통한 포인터를 통한 요소 선택에서 네임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슬레이브라는 애가 포인터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슬레이브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슬레이브 다음에 이 포인터를 통한 요소 선택을 쓴 거예요. P2 왼쪽에 있는 애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걸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애가 포인터가 아니면 점을 쓰고 포인터면은 이 화살표를 쓰고 만약에 이중 포인터면은 이렇게 간접 접근을 한 번 더 하고 화살표를 쓰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잘 작동하나 일단 볼게요. 잘 작동하는지 보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보면은 맨 처음에 노예의 이름이 먼저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P1이 P2의 노예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포인터 스트럭트 플레이어 구조체에 주소를 담을 수 있는 뭐 임시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p1의 주소를 넣을게요. 그럼 p1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 포인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플레이어 포인터를 이용해서 tmp 이렇게 하면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락픽에 대한 플레이어 1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되었죠. 네, 이것도 헷갈리니까 1p로 해버리지. 1p 그쵸? 마지막에 그분의 1p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되었죠. 네, 이거랑 마찬가지로 임시 변수를 만든 것처럼 임시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것처럼 플레이어 2 안에 임시 변수 같이 똑같은 타입이죠. 그 포인터에다가 주소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 주소를 넣어둬서 여기다가 p2 안에 있는 슬레이브 포인터 변수를 넣으면은 이 포인터는 p1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돌려서 보시면 되고, 그 전에 돌려보기 전에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려면 어떻게 더 이해를 시킬 수가 있을까? 반복해서 보세요. 제가 제대로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구조체 특성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설명하고 구조체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보면은 이 size of struct player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플레이어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포인터니까 일단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그리고 뭐 포지션이니까 8바이트 이것도 주소니까 4바이트에서 다 더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될 거라고 대충은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계산기로 해볼까요? 이거는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게 메모리를 정렬하기 때문에 얼라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주소 4 더하기 인트 4 더하기 더블 8 더하기 구조체 포지션은 이제 인트 x 4 더하기 4니까 8 더하기 8 더하기 이거는 포인터니까 4는 해가지고 28바이트라고 사이즈 오버가 28바이트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얼라인이라는 규칙 때문에 그 정렬 규칙이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가) 됐어요. 우리 생각이랑 달라요. 우리는 그것보다 좀 적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냐면 각각의 요소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 주소, 그 위치를 재배치하는 거죠. 재배치하는 건데 그거를 얼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이제 정렬이라고 쓰는데 정리정돈할 때 그 소트라는 단어도 있고 뭐 얼라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얼라인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소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줄 세울 때 키가 작은 사람부터 키가 큰 사람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 이렇게 본다면은 얼라인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뭐 조회 시간에 뭐 몇 열 몇 행으로 이렇게 나란히 줄을 세운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나란히 이렇게 정렬한다. 이런 정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각각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그거를 순서를 매기는 거고 이거는 데이터의 위치를 정렬하는 거고 둘 다 정렬이지만 소트랑 얼라인은 이렇게 다르다 보시면 되고 메모리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변수가 위치하는 주소가 뭐의 배수 어떤 특정 숫자의 배수가 되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좀 더 빨리 접근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렬을 한 거죠. 얼라인을 한 거죠. 얼라인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 변수 하나 있고 인트형 하나 있다. 그래서 스트럭트 A 안에 캐릭터 변수 하나 있고 A 하나 있고 인트형 B가 하나 있는 이런 타입이라고 보면은 뭐 캐릭터형 하나 A 놓고 그 다음에 4바이트 써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B 이렇게
할이라 생각해서 5바이트라고 생각을 바이트 수가 5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안 놓고 A 하고 뒤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칸을 남겨놓고 그 다음부터 B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주소를 준다는 거죠. 이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주소는 이렇게 0,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수의 배수 예를 들어 4의 배수다 라고 하면은 4의 배수 4의 배수에 해당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넣어두는 게 읽고 쓸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정돈을 한 거죠. 정렬을.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정렬한 거죠. 그래서 얼라인이라고 합니다. 얼라인. 나란히 줄 세운 것처럼. 음. 그리고 컴파일러마다 달라요. 컴파일러마다 다르고 컴파일러에 어떤 옵션을 주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조체 크기를 직접 계산해 가지고 소스에다가 쓰려고 하면은 쓰려고 하는 것은 좀 그것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조체가 이게 그래요. 데이터를 따로 배치를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옵션 같은 걸 주면은 할 수 있고 뭐 최신 C 언어 표준에서는 그 얼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또 키워드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최신까지는 언급을 안 하고 여기서 구조체에 대해서 설명을 이 정도면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체는 여기까지.